그래. 자, 14번. 14번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숫자 집어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 나와? 주문이 안 나온, 응? 앉았잖아. 아무도 안 앉았잖아. 자, 조용해. 아, 2분의 3 너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루트, 자, 루트, 왜 빨간색이야?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4 마이너스 x 제곱이 4분의 9가 되고 x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6, 7인가요? 그럼 x는 2분의 루트 7인가요? x에다 2분의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얼마 된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다 2분을 치면 4분의 7이 되고 4분의 9가 돼서 2분의 3 나오는데? 그러니까 x에다가 한 번은 2분의 3을 넣어보고 한 번은 2분의 루트 7을 넣어보고 이해되니? 2분의 3을 넣게 되면 요놈이 2분의 3이고 요놈이 2분의 루트 7이고 2분의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요놈이 2분의 3이고 요놈이 2분의 루트 7이야. 이 두 개가 연립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식을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치환에서는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치환을 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와.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 루트는 벗겨질 수는 있지만 무대 안 돼. 28번 두 함수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어요. f는 0보다 작을 때는 요놈을 집어넣고 0보다 클 때는 요놈을 집어넣었어요. 0, 0 넣어봤더니 3으로 연결되는 fx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g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예요. 합성함수 x를 f에다 먼저 넣어가지고 g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놈을 이렇게 넣었더니 y가 0보다 치역이 0보다 크대요. 이 식을 고르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겠지? 치역이 나왔다는 소리는 x 이렇게 가는 것보다 g 바깥에서 가는 게 더 빨라요. 얘를 하나로 보고 y가 0보다 크게 나왔잖아. 이 g에다가 0보다 크게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g에다가 0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그러잖아. 이렇게 집어넣었던 소리는 뭔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단 소리잖아. 그럼 fx가 어쨌단 소리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겠지. 그러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fx가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얘가 얼마야? 0보다 크다가 x 플러스 3, 0보다 크다가 x 플러스 3.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요 놈이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리고 그 정도면 되겠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음 32번. 다음 시간에 함수 시험 볼 거야? 함수 여기. 근데 그럼 시찬이는 뭐 보지 않을까요? 시찬이한테 문자 보내야지.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 영상 공부. 안 보면 또 뒤지 터져야지. 자, x가 k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y는 x가 k보다 큰데 2x-3이 원소야. x가 k보다 큰데 2x-3이 원소야. 진짜 불편하게 나왔었어. 다르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항상 우리 그래프를 볼 때 뭘 생각을 좀 하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값이든 범위를 집어넣잖아. 그래프 한 x에다 집어넣잖아. 그럼 나온 결과물이 쭉 커질 수도 있고 쭉 작아질 수도 있지. 이건 증가감소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가감소가 한 방향이고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거나 하면 우리는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어려운 게 뭐야? 증가감소가 달라진 경우야. 증가감소가 달라지는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대신 적어도 증가감소가 일정한 거, x, k보다 크다는 것은 계속 값을 키우고 있잖아.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그렇지? 값을 키우고 있는데 증가함수야. 그럼 얘도 값이 계속 커질 거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2k-3보다 더 큰 값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이렇게 썼으면 될 거를 힘들게 써놨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이렇게 쓸 것을 조금 불편하게 써놨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써놓은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는 없어요. 다음, 그래서 정의된 함수가 fx랑 y는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다시 이거랑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무슨 뜻이야?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얘가 이거의 정의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 g라는 함수에다가 우리는 2k-3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에서 정의된 gx가 있고 합성함수가 있네. 합성함수는 그럼 어떻게 돼? 합성함수가 x를 f에 넣고 k보다 x를 f에 넣고 그 나온 결과물을 g에 넣었다고 했지. 근데 합성함수니까 지금 뭔 말이야? 이 말은 이 문제는 지금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문제네. 뭔 문제인지 알겠어? f의 정의역이 있고 그에 따라서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놈을 g에 집어넣을 거야. g에 정의역이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도록 해달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f의 뭘 구하라? 치역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f의 치역은 k가 k보다 작으니까 축이 2입니다. 그럼 k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겠네. 첫 번째, k가 2보다 작아요. k가 2보다 작아. k가 2보다 작다는 것은 그래프 위치가 fx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놈보다 큰 값이 떨어지겠네. 다시 말해서 fx는 얼마야? k를 넣은 값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크다가 나오겠네요. 이 빠스 뺐으니까 그건 두는 상관없을 것 같고 fx는 요놈이 치역이 되겠지. 요놈이 어쩌야 된다고? 요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 크다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요놈이 요놈보다 더 크면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2k-3보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크다. 2라고 오네요.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 범위가 원래 2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나온 범위는 k가 1보다 작다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k가 2보다 크게 되면 요놈 최소값은 요놈이 최소값이 되겠지. 요놈에다 2를 집어넣은 것은 얼마야? 4, 8, 2, 마이너스 2네요. 다시 말해서 fx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마찬가지로 요놈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2k-3보다 마이너스 2가 더 크면 되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k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근데 k가 2보다 큰데 2분의 1보다 작다? 없어.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문제로서는 꽤 괜찮은 문제야.
좀 까다롭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틀대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꽤 괜찮은 어떠한 합성함수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35번 네. 그래프를 못 그려? 아 그렸어요. 그랬는데 왜? 근데 이게 식으로 할 때 하나가 안 됐어요. 자, 합성함수 가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집어넣을 거야. 근데 쭉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지. 쭉 2가 나왔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무조건 쭉 나오면 2가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4까지 집어넣을 거야. 2부터 4까지 집어넣는데 뭐부터 뭐까지? 2부터 0까지 집어넣어라 이거지. 2부터 0까지 집어넣으면 2부터 0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럼 결과물이 2부터 4까지 넣었는데 쭉 2가 나왔다 이 말이야. 4부터 6까지 집어넣습니다. 4부터 6까지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 집어넣는 것은 2가 쭉 나왔어. 이게 4부터 6까지 넣었는데 쭉 2가 나왔다 이거지. 뭐야 다 이기겠네? 0이 0이 여기까지네. 12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부터 이제 10부터 집어넣을 거야. 10부터 집어넣었더니 2부터 무한대까지 나왔지. 그럼 2부터 뭐가 나와? 2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다 소리지. 2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은 게 나온 거잖아. 다시 말해서 2부터 집어넣은 게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나왔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f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게 나왔네. 요게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좀 논란거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얼마야? 두 칸씩 건가? 네. 지금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넓이가 얘의 그래프, 얘는 빨간색, x축은 여기, y축은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 범위가 있잖아요. 0부터 12. 알았어. 없어. 범위 없어. 그러면 범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자 애들 파기해야 돼요. 어? 주제자 애들. 그러니까 여기 문장만 보면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일정이 넓은 대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다 구해볼까요? 틀리면 가서 함이 되는 아니 그래도 우리는 결정을 해놓고 가야 돼.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둘러싸이기만 하면 푸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저걸 쓰든 저걸 쓰든 다 답이에요? 저걸 쓰든 저걸 쓰든 다 답이에요? 아니지,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겠지. 근데 어. 그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거는 X축이랑 Y축이랑 Y축이랑 Y축 그러니까 x축으로는 둘러싸여 있잖아. 그럼 아니고 아쉬운 거죠. 이게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 말이 좀 세 개가 다 둘러싸인 건지 두 개로만 둘러싸야 되는 건지. 근데 저 콤마가 엔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니까 두 개 다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 이 문제는 범위가 없으니까 은비 별 상관이 없었어요. 논란거리가 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논란거리를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이것도 합성함수 그림이니까 누가 질문했어? 제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려. 그냥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39번은 1부터 100까지 n은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5, 1은 5부터 5, 20까지 총 20개. 뭐? 왜? 아니에요.
20개인데 그거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있어. 20개를 가지고 집합 하나를 만들었어. 거기에 집합 y는 1, 2, 3, 4, 5야. x에서 y로 가는데 n을 6으로 나눠. 얘를 뭘로 나눠라? 6으로 나눠라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5지. 그렇지? 5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좀 빠르겠는데 얘는 총 몇 개 해보면 되냐면 6개만 해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6개 해보면 몇 개가 되냐? 총 6개가 6, 3, 18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몇 세트? 2세트, 3세트, 6, 3, 18. 3세트? 3세트하고 2개가 이렇게 남았다 이 말이야. 하나는 얼마고? 5고 그 다음에는 4입니까? 어? 여기가 5, 4 순서대로 6으로 나누면 5. 그 다음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 그렇지? 요놈만 4개고 4개고 나머지는 다 3개씩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말이지. 다시 말해서 x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어차피 1대1 대응이고 하나씩만 골라주네. 하나씩만 골라주네. 뭐 이게 뭐 질문이야. 이게 뭔 질문이야. 어려웠어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6개를 골라줘야 되고 하나씩 골라줘야겠지. 얘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 44번.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투직선 AB, AB하고 CD는 Y는 X의 수직입니다. 일단 BD는 X축의 평행입니다. A의 좌표가 2,4이고 FE-F 인버스 E FE-F 인버스 E가 10이래요. 사각형의 넓이 A의 좌표는 2,4 A의 좌표는 2, 이 점의 좌표는 2,4 그럼 요점의 좌표는 4,2 그러겠죠? FE-F 인버스 E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지. 요놈은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45도 Y는 X 대치 X축의 평행 Y는 X 대치 그러면 요점하고 요점은 이렇게 되나요? 다시 말해서 요즘이 뭐야? 2컴마로 시작하겠네. 2컴마 차이가 10이니까 2컴마 마이너스 6 이 말이네요. 그럼 요놈은 뭐야? 마이너스 6,2가 되겠고요. 됐네? 사각형 나오는데 넓이 구하시오.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저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신발. 아니야. 신발끈은 최후의 보류수단이고 우리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도형이 대각선이 수직입니다. 대각선 수직이면 어떻게 돼? 대각선 곱하는 거야. 대각선 곱해서 1로 나누는 것이야.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가장 선생님이 쓰는 방법 중에는 선생님 쓰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선생님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축하하고 평행한 선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첫 번째 볼 거야. 그러면 축과 평행한 선이 있는 건 쉬운 거야. 너나 나나 다 잘 풀어. 알았나요? 그 다음에 기울기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45도 같은 경우는 쉬워요.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축과 평행한 이 선을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요 선의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풀 거고 이게 빨리 안 구해지면 좀 답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사선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이걸 볼 줄 알아야 너희들이 도형 보는 눈이 빨라져. 사선식을 보면 식을 보는 눈은 좋아, 도형 보는 눈은 좋아지질 않아요. 알았니? 알았어요?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선생님 그 순서를 얘기해 줬잖아. 축과 평행한 선이 보이는지,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같은 걸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알겠나요? 그게 안 보였을 때 선생님 쓴다겠지. 알았니? 사선식도 생각보다는 틀에 박힌 문제가 아닌 것은 연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46번. 자, 46번은 F가 다음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이미의 실수 AB에 대하여 자,
자, 고1 과정의 이 류의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1 과정에서 이러한 식의 형태를 보통은 함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방정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F를 가지고 식들을 만들어냈어. F 더하기 F, F 더하기 뭐 F가 있고 밖에 뭐 있고 아까도 있었잖아. FX하고 F 루트 4-X제곱 요런 게 함수 방정식이야. 이해되니? F를 가지고 F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식을 만들어냈다가 함수 방정식 형태입니다. 근데 그런 류의 문제가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그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작업. 할 수 있는 작업. 첫 번째가 뭐야? 대입입니다. 첫 번째가 대입. 됐어요? 뭔 알겠나요?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치환. 치환. 좋아, 치환. 세 번째가 합성입니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다르긴 해. 질문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은 우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방법론이 생길 것이고 방법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그걸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그러한 틀이 좀 보이게 되는 문제는 방법이 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 발생하는 건데 특징적인 부분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우함수, 계함수, 주계함수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할 거야. 알겠어요? 그런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는 문제는 좀 쉬울 것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제 뭘 푸냐면 도함수 정의가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로 이 함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오버잖아. 그러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암기를 할 겁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함수더라 라고 암기를 할 거라고. 됐어? 그런데 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을 갖고 있는 폼은 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다는 말은 함수를 내가 이 함수도 끄집어내고 이 함수 끄집어낼 수 있지만 이 함수도 맞아야 되고 이 함수도 맞아야 돼. 이 룰을 맞으려면.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외워두면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만 이해되니 지금? 말하자는 어도를 이해돼? 이게 하나라도 알아내면 거기다 틀을 집어넣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다 틀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숫자 대입은 나와. 숫자 대입은 나와. 알겠어? 이 식에 대한 얘기가 됐을 때는 잘못될 수도 있다. 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두자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야? 이게 무슨 함수? 수함수. 예? 네. 뭐라고? 함수 방정식. 지금 F가 무슨 함수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일차함수. 1차 함수. 맞습니까? 아니요. 맞아? FA라 쓸게요. FA는 PA 플러스 Q야. 그럼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PX 플러스 Y 플러스 Q이고 오른쪽에 두면 PX 플러스 Q이고 플러스 PY 플러스 Q가 되네. 같아 달라? 다르지? 뭐 달라? Q. Q가 다르네. Q 제거시키면 똑같아. 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그러면? 일차함수.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겠네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는 빨라지겠죠. 그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F 인버스 0은 0 맞지? F 인버스 2는 3이니까 F 3은 2잖아. 3은 2니까 3분의 2x야. 그러면 얘는 뭐야? 9,4니 9분의 4x는 아니잖아. 근데 얘는 틀렸다 이 말이야. 디귿은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역함수 구해가지고 얘는 역함수가 어떻게 돼? 뭐 A라 쓸까요? 그러면 이건 P분의 1 A가 되겠지. 아까 기울기 역수라 했잖아, 역수. 그러면 요놈에다가 요놈 집어넣고 요놈 집어넣으면 다시 요놈도 1차 함수니까 성립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 F가 무언지 알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으니 이 함수 방정식 형태는 너희들한테는 아주 많은 제공하지는 않아요. 알겠어? 모르는 함수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인지를 알고 풀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면 외워두라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럼 편해질 거다 이 말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주어지는 함수들은 좀 보통 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 너희들이 1차 함수에 원점 지나는 거에 2차 함수는 별로 안 나와. 2차 함수는 보통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별로 안 나옵니다. 대칭성이 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역함수가 있잖아. 이런 함수들이 등장할 거라고. 1차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럼 함수 방정식 형태를 꽤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고 풀면 좀 쉬워지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말이고. 이제 우리는 이걸 몰라. 뭐 할 거야? 여기다가 뭐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대입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대입 첫 번째 x는 0, y는 0. 두 번째 x는 0, y는 뭐 1 같은 거. 그 다음에 진행 상황 판단해서 0, 2로 갈 건지 1, 1로 갈 건지 이런 식의 방법인데 이렇게 가면 물론 T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 바로 이렇게 몇 번 해다 두 번, 세 번 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지금 F 3이 2이면 F9는 4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 0, 0 넣었더니 F0은 0이야. 0, 1 넣었더니 0, 1 넣었더니 안 나오나? 1, 1? 뭘 넣어야지? 안 나오나? 0, 0 넣었더니 F0은 0 나왔어. 그 다음에 0, 1을 넣으면 안 나오네? 당연한 말이 되잖아. F3은 2 어떻게 나오지? 1, 1? 안 나오는데? F3은 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거꾸로 가볼까? 1이랑 2. F1은 다시 2에서는 3, F1 이렇게 되나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나? F1을 구할 수 있나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F9가 4니까. 아, 그러네. 이것만 이용해서 집어넣게 되면 F9는 3, F3이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 뭐가 안 돼? 아니 10시 반에 가면 되잖아. 안 잤어 지금. 존게 아니라 눈이 지금 눈 떠있기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눈이 무거웠어? 눈 뻑뻑해요. 건조해요. 건조해갖고 눈물 근데 내려고 진짜- 잠깐 깎아. 근데 진짜 뻑뻑해요. 알았어, 뭐라겠어? 야 인공 눈물 줄까? 나 한 말도 안 했어. 너가 도둑발 저린 거야. 아니 선생님 저를 보시고 갑자기 애들이 시험에 분노하니까 저는 갑자기 난 한 말도 안 했어. 애들이 찔리니까 그런 거지. 던져줘. 다음 소리.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그 다음 대입할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오는 마이너스 x는 얘는 의미가 있긴 있어. 이 문제는 y 자리에 x를 넣습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요게 이제 대입 작업이야. 되니? 이게 얘를 y 자리에 x를 넣으면 f2x는 2fx 이거를 알아내라 사실이고, 그러겠지?
그리고 x자리에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f0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기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f0은 0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대입까지가 너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방법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3번은 여기에다가 뭘 붙일 수 있어? F 인버스를 붙일 수 있겠지. 그러겠지. 여기다 F 인버스를 붙이면 F 인버스를 붙이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되나요? 됐어요? 그럼 F 인버스에 fx 플러스 fy가 되나요? 이해되니? 헷갈리겠네. 지금 요 형태는 아니잖아 지금. 요 놈을 뭐라 놔? a라 놓고 요 놈을 b라 놓을게요. 요 놈을 a라 놓고 b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a는 x가 되고 f 인버스 b는 y가 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뭘 알아낸 거야? f 인버스 a 플러스 b는 f 인버스 a 플러스 f 인버스 b가 디귿식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뭔 알겠나요?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이 문제의 정석적인 풀인데 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은 무슨 식을 말해주려고 했던 건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좀 더 문제가 잘 보일 거라고 해. 그럼 생각이 편할 거 아니야. 답을 위한 거야. 공부는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9번. FG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합니다. F0은 1이에요. F0은 1이야. F0은 1이야. 뭐는 사실이었는데 요거 쓸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지? F0은 1이야. 저 그냥 x랑 y랑 따로 나눠주면 안 돼요? X랑 Y를 어쩌라고? 따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 그 오른쪽 식에서 gy가 나오잖아요. GY가 나온다고? fx가 아무튼 뭐 어떻게 됐어요? 뭔 소리라고 이 중이야. 아무튼 나눠서 보는데요. 오, 그건 괜찮네. 그건 괜찮네. 그게 제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 안 돼요. 지금 F0은 1을 먼저 나온 식이 좀 복잡하잖아. 이 식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금 역함수가 말이 없어. 역함수 붙일 수 없어. 합성시킬 수는 없어 지금. 알았나요? 그래서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하면 0을 만들까 생각을 하는 건데 좋았어. 얘 대신에 마이너스 gy를 넣게 되면 0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자의 사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가 우리가 1, 2, x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fx, gx 다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f0은 좌변은 1이 되는 거고 우변은 x자리가 뭐가 돼? g 마이너스 gy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면 지금 마이너스 g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되고 마이너스 g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는 뿔마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g7을 구해봐라. 답이 두 개 나오겠네요. 그러지? g7을 구하면 답이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럼 f7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다시 gy가 나왔으니까 이 식에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g7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됐지? 써보세요. 이게 식을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을 갖고 노는 방법. 요 놈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흐름상 넘어갈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다음. 53번을 볼게요. 51번은 시간 남은 51번을 볼게요. 자, x가 1, 2, 3, 4, 5입니다. x가 1, 2, 3, 4, 5이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데를 고르시오. 자, 함수가 내용이 없어요. 단지 1, 2, 3, 4, 5, 1, 2, 3, 4, 5.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류의 문제는 문장을 쭉 읽어보면 ffx, ffx야. 합성을 시켰단 말이야. 합성을 시킬 때 대신 f만 갖고 합성을 시켰는데 얘 문제는 정역의 원소가 개수가 한정적인 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형태는 요 식의 형태는 그대로 틀은 유지하되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1, 2, 3, 4, 5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실수 전체인 경우가 있어. 두 가지는 약간 풀이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실수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fx가 x이면 모든 원소가 이게 1, 2, 3, 4, 5가 두 번 합성을 시켜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 그러지? 이게 모든 원소 1, 2, 3, 4, 5가 FF1이 1이 됐고 FF2가 2가 된 거지. 이게 모두 다가 나온다면 FA가 A가 되는 놈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 말은 합성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두 마리만 갖고 한 겁니다. 1이 두 번을 가서 1이 나와야 돼. 1이 두 번을 가서 1이 나와야 돼. 그러지? 두 번을 가서 1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것은 너무 쉬우니까 당연한 내용이 된 거야. 근데 만약 1이 딴 데 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와야 되겠네. 그래서 요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1이 2로 가면 2는 1로 가는 크로스 형태입니다. 둘이가 세트가 되는 형태야. ffx가 x가 되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은 둘이 세트가 되는 형태입니다. 경우의 수도 꽤 많이 나오고 구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경우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됐어요? 참고적으로 뒤에 또 나오잖아 이게. 3개가 나오는 것은 3개가 세트가 되는 거야. 자, 3개가 세트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가든지 아니면 3개가 세트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의 모습이 돼야 돼. 이런 식의. 이런 무식의 모습이야. 근데 이 모습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2개야. 이게 FFFX가 X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가는 경우랑 셋이 한 세트가 될 거야. 한 팀이 될 거야. 셋이 하나의 그룹이 될 건데 그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항은 이 기본적인 함수와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볼 때. 요거부터 설명하기는 없고 너희들 기억은 이건 하고 있어요. FFX가 X가 되는 모습은 크로스. 반드시 가는 건 무조건 되고 3개가 되는 것은 3개가 세트가 됐는데 그 모양은 두 가지씩 있다 이거지. 4개짜리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알겠나요? 요 정도는 알고 이 문장을 읽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다 보면 얘가 뭐가 되든 2개가 세트가 되는 모습이니까 외톨이가 있네. 그래서 반드시 가는 놈이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만약 5가 없었으면 이게 존재한단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홀수계니까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x의 어떤 원소 x가 돼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한 놈이라도 이렇게 돼요.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ffx가 fx이면
FB가 B인 집합 X의 원소가 존재하냐 이거야.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FB가 P가 가는 놈이 있느냐 이 말이야. 됐어요? 자, FFX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식에 대한 해석이야. 요 식의 해석은 첫 번째 계속 나올 거야. FFX가 FX가 되는 거. 자, FFX가 FX가 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방법론이 있네.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 원소적이 이 정의역의 원소를 갖고 있던 모습하고 실수 전체일 때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실수 전체일 때는 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야. 실수 전체일 때는 치환해서 풀 거고 원소적 요소를 갖고 있을 때는 FA가 A인 경우는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경우는 당연한 거니까. 됐어요? 자, 만약에 요놈을 그냥 진행한다면 FA가 A가 된다면 FA는 FA가 되고 얘는 A가 되는 거야. FA가 A가 된다면 FFA도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FA가 B가 된다면 FA랑 FA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근데 FA가 뭐가 된다고? B가 된다고. FA가 뭐가 된다고? B가 된다고. 결론적으로 요놈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거지. 이 식을 만족하려면 FFX가 FX를 만족한 놈이 어떤 놈이 있다고 하면 FA가 P가 된다면 FA가 P가 되면 뭐 하고 있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FA 자리에 P를 넣게 되면 FB가 B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FA가 A가 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FA가 P가 되면서 이걸 조건을 만족한다면 FA가 P가 된다면 FB는 P가 돼야 된다고. 함수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면 요놈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구조가 이렇게 돼. 얘가 한 세트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요놈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보통은 해석을 할 때.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론을.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은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이면 C가 C인 집합 존재한다.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세 개가 되는 것은 세 개가 세트가 되는 거 반드시 가는 경우는 얘는 반드시 가는 경우는 없게 해달라 이거지. 그럼 세 개가 이렇게 세트가 됐을 거 아니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돼? 어떻게 가야 돼? 크로스가 되면 반드시 가야 돼? 어떤입니다. 어떤. 무슨 말이야? 한 놈이라도 세 번 가서 자기 자신이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놈이 아까 말한 세 개가 세트가 되면 한 놈 만들어냈잖아. 나머지 놈은 관계가 없어. 이해되니? 한 놈이라도 이 모습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 내가 그래서 세 개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 나머지 둘은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 이놈을 안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53번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이 문제야. FFX가 FA가 되는 FFA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원소가 두 개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A, B를 골랐다 이 말이야. A가 된다면 이 식을 만족을 할 거야. B가 된다면 이 식을 만족할 거라고. 그러면 요거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다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이 중에 A, B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두 개만 골라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FA가 두 번째는 뭐야? FA가 P가 되는 경우지. FA가 P가 되면 FB는 B가 돼야 돼. FA가 P가 된다면 FB는 B가 돼야 돼. 그러면 누구부터 골라? A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B부터 골라야 된다고. A가 P가 되면 FB는 B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림 안에 FA가 B가 되는 것보다는 FB가 P가 되는 게 먼저 보인다고. 다시 말해서 요놈이 B라고 생각하면 요놈이 B라고 생각한다면 요놈이 B라고 생각하면 A는 어디에 있냐? 여가 A가 된다고. 순서는 이렇게 FA가 B가 됐더니 FB는 B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요 점은요? 똑같지? 얘가 A가 된다면 A가 B가 됐으니까 B가 된다 이거지. 근데 순서가 다르면 요놈이 A고 요놈이 B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Y는 X와 만나는 점이 발생하는 요 라인과 걸리는 애 중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라인에 미안해. 요놈이 B이고 요놈이 A가 되는 거야. A, B, A, B야. A, B, A, B야. A, B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FA가 P가 되면 FB는 P가 돼야 되니까. Y는 X 만나는 점은 무조건 한 점, 그 점하고 이 점이 될 수 있는 점이 한 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답이 되겠네. 두 번째는 5개가 된다. 일일이 센 겁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게 수능이가 나와가지고 꽤 유명해진 문제고 고1 라인도 지금 좀 어렵긴 한데 이 문제를 최근에 학교 선생님이 내더라 이거지. 최근은 아니야. 그때부터 계속 내기 시작했는데 냈다 안 냈다 하는 거니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유리함수 12번까지입니다. 오늘도 A2 있어요. F 적어야지 오늘. 저거 F가 챙겨.